아직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성지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청량리역을 찾아왔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역 안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량리역은 대학 시절에 MT 갈 때 대성리나 가평 이런 쪽으로 갈 때 탔던 곳인데요. 저는 오늘 KTX 이음을 열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차가 벌써 플랫폼에 도착해 있는데요. 예매를 위해 오늘의 목적지를 선택해 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에 발걸음을 더욱 서두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기차를 타고 안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를 갈 때 이용했던 기차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실내가 쾌적해 보입니다. 예매한 좌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기차.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니 어느덧 동이 트고 날이 밝아왔는데요. 창밖 풍경도 도심의 높은 건물이 아닌 자연의 경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벌써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유교의 본향으로 잘 알려진 경상북도 안동.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유교의 영향력이 여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110여 년 전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자 이곳은 놀라운 선교의 기지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안동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중요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이곳에 어떻게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안동은 마찬가지로 북장로교에서 시작을 한 거죠. 북장로교의 아담스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 시작한 거는 복음 서적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책을 팔다가 이제 선교부가 성립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 선교부가 설립이 되면서 쇼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확립을 하고 확장을 시킨 선교부가 바로 안동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마을을 둘러봅니다. 전통 가옥들 속에 있다 보니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서원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이곳에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회마을 안을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하회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시탈만 아니면 하회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무려 100년이 된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1921년 10월 20일에 세워진 하회교회는 약 100여 년간 복음의 종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망루처럼 높은 첨탑이 있고 저 위에는 종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이 교체돼가지고 이제 새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종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은 댕댕댕댕 하면서 울리겠죠. 예배당 건물은 한옥 양식을 따랐는데요. 전통적으로 문양과 창호지를 이용해서 창호지예요, 진짜. 교회 한켠엔 100년 역사의 증거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00년이 된 이런 종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복원이 됐지만은 그 당시 교회를 복원한 모형도 있고 참 의미가 있는 광성인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생명의 종을 올린 하회교회. 유교 문화의 분산에서 유교와 기독교가 서로 공존하며 한 마을의 역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하회교를 나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가다 보니 조금 특이한 버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하회마을과 안동을 이어주는 46번 버스입니다. 저도 오늘은 이 46번 버스를 이용해 안동 시내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특한 외관처럼 내부도 일반 시내 버스와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죠. 안동과 하회마을을 오가는 이 46번 버스는 시간당 한 대꼴로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용을 위해서는 미리 시간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안동 시내. 안동은 경북 내륙이지만 낙동강 자락에 위치해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는데요. 안동 시내에 왔으니 제일 먼저 안동 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른 아침이나 그런지 시장의 가게들도 영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는 안동 시장인데요. 아침에 기차를 타고 내렸는데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가지고 잘 들려서 뭐 해서 간단하게 아침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데 찾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에는 역시 뜨끈한 국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솥에 푹 끓여진 국물이 참 맛있어 보이죠? 간단한 밑반찬들이 차려지면 이어 기다리던 국밥이 차례로 놓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기 원래 마늘 들어갔어요. 마늘은 조금 들여서만 먹었어요. 마늘 더 넣는 거 있어요? 칼칼하게. 네, 맛있게 드세요.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국물을 한번 맛보았는데요. 기분도 맛있는데? 알려주신 대로 국물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풀고 다시 한번 맛을 봅니다. 장미대장 고춧가루랑 하고 국밥에 함께 있는 선지도 맛보았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안 말아 먹을 수가 없겠죠. 밥을 듬뿍 말아서 국물과 선지와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깍두기를 얹어서 먹으니 그 아삭함이 더욱더 맛있었는데요. 진짜 한 숟갈 한 숟갈 정말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지 투어 시작합니다. 안동은 내륙 도시임에도 기독교의 뿌리가 잘 내려진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기독교 부흥의 원천이 되었던 안동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동교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09년) 이곳에 처음 세워진 안동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어오며 지역의 모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요. 오늘은 안동교회 임만조 원로 장로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예. 안동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되게 독특하고 되게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예.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안동에는 그 1902년경에 부산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대구를 거쳐가지고 상주로 안동으로 해서 그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아마 그 잠깐 안동에 머물고 갔었는데 그때 아마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1902년에 여기 국곡이라는 곳하고 네. 풍산이라는 곳에 예. 교회가 섰습니다. 아. 1902년에.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믿은 사람 중에 김병우 씨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길 건너편에 네. 그 이제 전방을 하나 냈습니다. 전방에 그 기독 서점. 아, 서점이요. 기독 서점. 아, 책을 파는 곳. 그렇지. 기독 서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쪽복음 같은 거 아. 이런 걸 파는 저 서점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시골에 교회가 미리 서가지고 아. 교인들이 시내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네. 다닌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1909년 8월 8일 날 8명이 모여서 예배를 본 것이 안동교회 최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책을 주면서 또 예. 복음을 잠깐 던졌는데 예. 그 복음의 씨앗이 예. 안동 땅에 심겨져가지고 예, 예. 싹이 나고 예.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안동교회는 1908년 미 북장로교회 안동 선교부가 처음으로 설치된 곳으로 효텔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시작한 안동 복음화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이후 오월번, 권찬영 선교사 등이 이곳을 근거지로 선교 활동에 힘썼고 오월번 선교사와 김용옥 조사가 정착해 교회를 이끌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웰본이라는 선교사하고 네. 프레체라는 의사 선교사, 네. 그다음에 그 김영옥 조사가 예. 함께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안동의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안동교회는 큰 힘이 됐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서 텐트에서 예배 보던 것이 발전해서 오늘의 113년을 그 유지하는 우리 안동교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저 성소병원이 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아. 성소병원이 개설이 됐죠. 네네네. 그래서 성소병원 또 안동교회 또 안동초등학교 한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텔 선교사를 필두로 오월번 선교사와 김용옥 조사가 이끌어온 안동교회는 천막교회를 거쳐 점점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1914년에는 2층 목조 예배당을, 1937년에는 돌집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1937년에 이제 이 돌집 예배당을 짓게 됐죠. 네. 1937년 하면은 38년 그때 신사참배로 교회가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늘 또 본당으로 네. 우리 아직도 쓰이고 있는 예, 거예요? 본당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경북 북부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공회당적인, 그러니까 한 교회로서만 건물이 아니고 이 지역에 총망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본다든가 또는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공회당적인 교회로서 지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때 그 정책이 뭐냐면은 개별 교회를 짓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단 공회당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3분의 1까지를 해줄 수 있다. 아. 이것이 북장로교 선교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분의 1은 선교부에서 네. 또 3분의 1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아. 그것도 3분의 1은 본교회에서 예. 해가지고 이 돌집 예배당을 합심하여서 지은 거는 합심해서 거네요. 지은 거. 육중한 화강암 덩이를 하나하나 다져서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 예배당은 사실 경안지역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염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쌓아올린 예배당이었습니다. 성교관 안에는 교회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기념관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분립하고 네. 개척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고 했습니다. 개척하고 요즘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한 뭐 서북교회, 동북교회 아주 그 안동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이 용산교회 이런 교회들은 1924년에 기도실로 만들고 또는 이제 32년에
분가식으로 네. 이렇게 교회를 나누어 줬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동북교회 하는 이 구 신세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에서 한 110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왕창 나누어 가지고 아예 분리해 주는 거예요? 아주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분가식이라 장가를 보내 가지고 가정을 내주듯이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해가 분가식 교회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네. 아주 젊을 때 사고로 다리를 이제 절단을 하고 네. 다리 한쪽을 절단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한 분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자기 고향에다가 세우는 걸 보고 야, 참 잘한다. 이렇게 노회적으로 칭찬을 할 때 우리 김광년 목사님이 시모하실 때 그분을 불러가지고 저 기란이라는 지역이 아주 골짜기가 긴 기란 지역에다가 파송을 해서 예. 8교회를 세웠습니다. 8개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향에 2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8교회를 세워가지고 절면서 10교회를 세웠는 것이 이제 김수만 장로입니다. 지역의 모교회로서 안동교회는 분리개척의 모범이 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복음화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이 교회는 일제시대에 특히 3.1 만세 때 안동의 3.1 만세를 주도한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또 이렇게 순교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죠. 그만큼 이제 사회를 아주 리드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데 6.25 해방 전후 또는 6.25 전후에 참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굳굳이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원록 목사님 계셨던 김광년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 만렙에 옥고를 치른 그런 분이고 또 군정 시대에 입법위원으로서 나라를 이제 정부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김광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6.25 전후에 공산주의 관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아주 굳굳이 세워온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리더로 사명을 감당한 것은 물론 역사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던 믿음의 선조들. 안동교회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인 역할까지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이 아주 추천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감리교 네. 또는 성결교, 네. 구세군들이 네. 이 안동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 뒷받침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지. 교단을 초월해서 섬김을 한 거네요. 섬김을 한 교회가 우리 안동 교회고 아주 에큐메니칼적인 정신이 네. 아주 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뜻을 품은 안동교회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사적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총회적으로 전국에 한 40개 정도의 사적지가 세워졌는데 네. 우리 교회는 13개가 네.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그렇죠, 있는 10분의 거네요. 1. 첫째가 기독청년면례회 발상지 교회, 예. 한국이 최초이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고 김수만 장로가 절면서 예. 10교회를 어려운 시골에 세워서 오늘까지 견제하다는 걸 총회가 인정해서 사적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수만 장로 사적지 12호. 네. 세 번째가 우리 석조 예배당 안동교회 32호. 예. 32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12호, 17호, 32호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오늘날 고등부, 청년회, 남성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기독청년면례회의 발상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곳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리를 절며 10교회를 세웠던 김수만 장로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인정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곳을 지난 2012년 9월 한국 기독교 역사 하적지 제12호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석조 예배당은 한국 기독교 역사 하적지 제32호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 그 이제 돌집 예배당이 안동 시내가 네. 폭격에 이어서 거의 전소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 우리 돌집 예배당이 그때 살아남았고 아, 또 다행이다. 기차역에 가면은 그 열대 기관차 네. 그 물탱크 네. 그 큰 그 물탱크 높은 네. 그 탑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것이 지방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교회 돌집 예배당은 1937년에 네. 이 한 30리 밖에 큰 돌을 깨가지고 네. 운반해서 이게 돌집을 지는데 세상에. 그때 그때 모습이 지금도 거의 변함없이 심지어 이렇게 시멘트 매치하는 것까지도 예. 떨어지지 않고 전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그 앞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요 모양을 변경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654호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화재가 되고 이어가지고 우리 저 보면은 한국 기독교 사적 제 32호 2호로 총회가 네.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그 가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전국에서도 돌집 예배당으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아. 또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걸로. 독특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사적지가 됐고 이것이 이제 6.25 때 그 전소될 텐데 네. 그 저 살아남은 것은 저 보면은 그 올라가는 바 끝에 보면은 총탄이 네. 기관 총탄이 지나간 아. 그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 예. 그런 저 위에 바는 나중에 그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 거고 안에는- 밑에 아랫바가 이제 원바인데 네. 거기 보면 총탄이 아. 6.25 때 지나간 자리 또는 흔적이 아주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유, 역사가 아니라 다 흔적이 있는 곳이 교회네요. 유교의 고장에서 찾게 된 기독교의 역사. 그 시작은 역시 작은 복음의 씨앗 하나였는데요. 안동 지역의 기독교가 이토록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척박한 땅이기에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 단련한 결과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안동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여행해 보겠습니다.